안녕하세요. 채권맨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연락이 줄고되다가 이사를 갑자기 간다든가 연락을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이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을 통틀어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채권이든 돈을 이제 꿔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를 이제 통상적으로 민사채권이라고 하고, 상행위를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상사채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거래를 사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있고 지불각서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양식에 갖춰서 주민번호도 쓰고 주소도 쓰고 핸드폰 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금전 얼마를 어떻게 빌려주고 이름 정도 쓰고 이름 석자 쓰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핸드폰 번호 정도만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정도만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거래에서는 사업자 등록증만 이렇게 받고 전화번호 정도만 이렇게 받아두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변제기에 다다랐을 때, 민사채권 같은 경우에 변제기에 다다랐는데 변제를 이제 받지를 못하고 이제 차일피일 변제를 못하고 뒤로 미루다가 갑자기 이제 채무자가 연락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락이 두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제를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결제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연체가 이제 되는 상황에서 이제 폐업을 시키고 또 사업의 문을 닫고 이렇게 이제 연락이 또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돈을 떼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연락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사를 가버리고 주소지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촉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접촉할 어떤 재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돈 받기는 상당히 요원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요령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채권자가 상대방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증 정도를, 최소한 정도의 서류입니다, 받아 놓았을 경우에 소송을 일단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게 이제 주어져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급명령을 받아두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주민번호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은 일단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 번호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핸드폰 번호는 우리나라 이제 통신사가 3개 정도 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SK, 그 다음에 KT, LG, 텔레콤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통신사가 있는데, 이 통신사에다가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를 조회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조회를 해달라. 그래서 채무자의 명의로 만약에 핸드폰이 개통이 돼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통신사에서 법원에다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통보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놨다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국세청에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다가 그 소송이 지금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통보를 해달라라고 해서 그 사업자 번호를 국세청에다가 이제 통보를 해주면은 국세청에서 그 사업자 번호에 해당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이제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송 절차를 이제 끌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송 절차에서 채무자 인적사항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소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초본 발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채무자의 주소지를 이제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의 소장이 실제 그 채무자의 주소지로 이제 날아가게 돼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승소 판결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채무자의 뭐 재산이라든가 뭐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그 단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의 단계를 이제 거치려 그러면은 채무자의 뭐 재산 파악이라든가 또는 뭐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정도까지 가려 그러면은 아마 채권자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좀 뭐 어느 정도는 한계가 좀 있고 그것을 이제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신용정보 회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좀 아무래도 요청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사소송 절차 속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민사소송을 완료를 함으로 인해서 채무자의 그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을 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이제 완료를 진행을 해서 채무자의 그 주소지에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그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 그 대신에 이제 채무자의 명의로 이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뭐 타인의 명의의 핸드폰 번호를 쓰고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상거래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 사업자 등록증 이 정도는 받아놓고 거래를 최소한 한다든가 이 정도는 채권자가 챙기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해서 그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서 그 채권 확보를 하기가 상당히 좀 뭐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채권 확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권맨이었습니다.